자, 그러면 자, part 1의 첫 번째 사진부터 볼까요? 네. 자, 1인의 동작이고 한눈에 딱 보시기에도 치즈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얇게 써는 거는 slice라고 그러죠. 그래서 he's slicing. 근데 치즈는 안 나와요. 토익의 part 1은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food 이렇게 하죠. 네. 희한하죠.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이게 part 1에는 그런 걸 잘 등장시키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1인의 동작이 두드러진 게 나오더라도 신체 착용한 것 이것들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가보죠.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s washing a knife. 다시 한번. He's washing a knife. 자, 동사가 뭐예요? He's washing a knife. He's washing a knife예요. knife가 보이고 앞에가 washing이다. washing. 씻는 거죠. 설거지하는 거에 뭐 닦거나 washing a knife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knife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he's using a knife 혹은 뭐 holding a knife with both hands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washing 하는 동작은 아니었고요. B. He's serving some cheese. He's serving some cheese. cheese. 저는 넣어드렸습니다. 그죠? 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쉬운 단어는. 근데 기출을 제가 이거 혹시나 하고 저기 한번 뒤져보니까 십몇 년치에 이제 저는 이제 자료를 다 검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보니까 없어요. 치즈가 안 나왔어요. 희한하죠. 근데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serving some cheese. 이건 뭘까요? serve는 막연하게 그냥 서브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도 외래어처럼 쓰지만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음식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그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치즈를 판매하는 분이니까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he's serving some cheese.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좀 잘라가지고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 자기가 갖고 갈지. 자기가 먹을지. 그러니까 뭔가를 serve, 음식을 serve 한다는 것이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면 트레이에 쟁반에 음식을 갖고 식당 안에서 server, 그러니까 waiter, waitress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것까지 찰칵 찍혀야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니면 테이블에 이렇게 딱 내밀거나 거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치즈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고 주관적인 거예요. 자, 이런 건 답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He's cutting some paper. 자, he's cutting some paper. cutting some food 하면 되겠죠. 근데 종이를 자르고 있다 해서 안 되고. D. He's wearing an apron. 자, 됐죠. 의외로 he's wearing an apron 해서 자, 앞치마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진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외로 신체에 착용하는 것으로 살짝 비껴서 정답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동작을 하고 있는데 손목 시계를 차고 있는 거를 그냥 wearing a wristwatch, wearing a watch 이런 식으로 딱게 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토익을 아주 오래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틀리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몇 달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좀 신조에 착용한 것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possible answers. 자, 자막 잘 참조하시면서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자르고 있다라고 하면 he's slicing some foo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출에 아마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게 6월 17일 시험에 정답으로 6번에 나왔던 건데 be stocked with. 자,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도 뒤에 선반에 치즈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the store shelves are stocked with merchandise. 그래서 상점의 선반들이 상품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최근에 그 북미 정상회담 사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악수 이렇게 쫙 하고 있는. 네. 자, 뭐라 그래요, 악수는? shaking hands 하죠. shaking hands.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보시면 둘 다 공통되게 착용하고 있는 게 있죠. sunglasses. 그다음에 남자 한 명이 briefcase 들고 있고 차의 문 하나가 열려 있다.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죠. A. The men are shaking hands with each other. 자, the men are shaking hands with each other. 자, with each other에 대한 전치사고는 빼도 괜찮아요.
The men are shaking hands. 혹은 뭐 they are shaking hands.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with each other 같은 경우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 딱 정확하게 정답이죠.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이게 답이었고. 자, 그다음에 B. One of the men is opening a briefcase. One of them is man is opening a briefcase. 서류 가방을 열고 있다. 자, 정답을 바꿔보세요. 동사 바꾸면 됩니다. 서류 가방을 그냥 들고 있다. 뭐라고 하면 되고요? 동사를 hold. 좋아요. One of the men is holding a briefcase. 혹은 one of the men이라고 이렇게 길게 주어를 하지 않고 그냥 둘 중에 한 명이니까 a man. 부정관사 쓰면서 one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A man. 그리고 특정 한 남자가 아니라 둘 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또 되니까 a man is holding a briefcas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C. The men are getting into the vehicle together. 자, the men are getting into the vehicle together. 남자 둘이 같이 차량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탑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탑승하고 있는 게 밖에 나와 있죠. 오답이었고. D. One of the men is adjusting a pair of sunglasses. 동사를 잘 기억하세요. One of the men is adjusting 자, a 동사가 One of the men is adjusting a adjusting이죠. adjusting 아니고 adjusting. 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정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microscope. 그 현미경을 조정하는 거에서 adjust. 뭐 이렇게 안경을 만질 때도 adjust, glasses, 뭐 sunglasses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 같은 거 이렇게 마무새를 이렇게 만지는 것 이것도 adjusting a tie 이렇게 가는 게도 있고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만지는 거 조정하는 것도 adjusting camera lens 이런 게 다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변화무쌍하게 뒤에 여러 가지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동사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One of the men is adjusting a pair of sunglasses. A pair of sunglasses. 남자 중에 한 명이 선글라스를 자,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았죠. 오답이었습니다. adjust라는 동사는 약간 조절하다 의미로 잘 기억해 두시고 자, possible answers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둘 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They're both wearing sunglasses. 이런 게 뭐 기출의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문 한쪽이 열려진 채로 있다. 역시 기출의 표현을 응용해서 드리면 A car door has been left open. 잘 나와요. Be left open. 자, 그래서 차량의 문이 열려진 채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leave라는 동사가 leave하고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서 목적을 형용사인 상태로 두다, 놓아두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be left 형용사. 그래서 어떤 주어가 남겨졌는데 이런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3번으로 갈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자, 선착장이죠. 뭐 dock라고 하기도 하고 pier. 그러니까 이렇게 호숫가나 이런 이제 이렇게 잔교 이런 걸 또 pier이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 이렇게 지금 난간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난간은 뭐라 그래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배가 하나 정박돼 있다. 배가 정박돼 있는 건 어떻게 묘사할까?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다 토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봅니다. A. Railings run along both sides of the dock. 자, 괜찮아요? Railings run along both. 자, railings run along. 자, run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지다, 뭐 이렇게 연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long이라는 걸 뭘 따라니까. Railings. 그리고 railings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수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사실 울타리, 철책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막대 하나예요, railing이.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써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막대 여러 개로 난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railings 이렇게 쓰죠, 주로. Railings run along both sides of the dock. 자, 그다음에 railings run along both sides of the dock. 자, 그래서 부두의 양쪽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교. 요건 이제 전체가 이게 dock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고기 양쪽을 따라서 이렇게 railings가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게 정답이었죠. 자, 그다음 나머지 보죠. B. A boat is being pulled onto the shore. 이건 뭘까요? A boat is being pulled onto the shore. pull하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boat가 잡아당겨짐을 당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boat, 배 한 척을 shore, 해변가로 잡아 당겨서 오는 거죠.
해변가로. 그러니까 물에서 해변 안으로 이렇게 이제 배 그만 탈 거야. 그래서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동작이 나왔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답이었고. C. Some people are swimming in a body of water. 자, some people are swimming in the body of water. 발음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A body of water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와요. 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수역. 그 사람들이 그냥 물에서 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영한 사람 없었고. D. Boats are tied up at the edge of a lake. 이게 아마 조금 매력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면 Boats are tied up at the edge of a lake. 자, boats are tied up. 그러니까 묶여 있잖아요. 정박돼 있으면. 이렇게 밧줄로 묶으니까 rope로. 그래서 be tied up이라고 쓸 수 있고 up은 빼고 그냥 be tied라고 쓰는 것도 있는데 at the edge of a lake. 이걸 호수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괜찮아요. 호수일 수도 있죠. 근데 at the edge of the lake. 자, 호수의 가장자리에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자리라고 하면 정확하게 호수가 있고 호수가 끝나고 육지가 같이 보이면서 가장자리 이미 명확하게 나와야죠. 이 사진을 딱 봐서는 이게 호수라고 뭐 가정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at the edge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정답에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놓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boats, 복수가 아니에요. A boat, 하나밖에 없죠 지금 사진에. 뒤쪽에 있는 차량들이고 그냥. 그것도 안 되죠. 확실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possible answer 좀 보죠. 배 한 척이 자, 부두에 정박돼 있다. 그러니까 dock이라는 단어는 부두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지만 배를 대다라는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be docked 하면 배가 대져 있다, 그러니까 정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oat is docked at a pier 이렇게 기출에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조금 다른 걸 응용해서 이제 be tied를 이용하면 a boat is tied to a dock 혹은 to a pi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part 1은 정리하고요. 자, 이제 part 2로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4. Can you label these crates, please? Can you label crates, please? 일단은 화제의 의도는 부탁이죠. Can you do something for me? 조금 더 공손하게 could you do? 뭐 would you?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부탁. 그러니까 이제 답은 부탁을 들어주거나 좀 미안해하면서 거절하거나 뭐 이런 건데 정확하게 Can you label these crates? 자, can you label this crate? 자, 어휘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자, label. 자, 라벨지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지만 라벨을 부착하다라는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crate라는 것은 자, 물품 운송용 대형 나무 상자예요. 혹은 철제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요즘엔 잘 안 보이지만 맥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어서 한 짝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전설로 막 둘이 앉아서 몇 짝을 마셨어 막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짝 그렇게 생긴 것도 크레이트예요.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담는 나무 상자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사과 이렇게 한 박스처럼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특히 운송할 때 쓰는 그런 걸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파토가 자주 등장하는 명사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는 그냥 큰 뭐 나무 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에 들어오죠 이제. Can you label these crates, please? 자, can you label these crates, please? 자, 이 나무 상자들에게 나무 상자들의 라벨지를 좀 부착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어요. A. It was a few days ago. 자, it was a few days ago. 자, 며칠 전이었습니다. 시점의 정보를 묻는 게 전혀 아니었고. B. I'll take care of it. 자, 어때요? I'll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Take care of somebody라면 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지만 토익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자주 쓰이지 않고요. Take care of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처리하다, 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가 답이 됐고요. C. I think they're from our supplies. I think they're from our supplies. 자, 그것들이 여기서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crates니까 그 상자들이 우리 supplies, 우리 물품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자에 있는 내용물이 우리 뭐 비품, 물품에서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요. 자, 관련이 없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자, B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5번으로 가죠. Number 5. When should I drop off the paperwork? 자, when drop paperwork. 일단 다 들었으면 너무 좋고요. 조금 놓쳤다 그래도
언제 떨어뜨려요? paperwork. 문서 작업이라는 뜻도 있어. 그냥 문서라는 뜻도 있죠. 셀 수 없는 명사로. 아, 그러면은 문서를 떨고요. 언제 떨굴까요? 자, 조금 정리하면 When should I drop off the paperwork? When should I drop off the paperwork? 자, drop off는 어디다가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언제 문서를 갖다 놓으면 될까요? 시점의 정보를 물었어요. A. On my desk. On my desk. 이걸 조심해야 되죠. 이거 그냥 의문사만 when에서 where를 바꾸면 Where should I drop off the paperwork 하면 on my desk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오답이 꽤 있어요. when과 where를 잘못 들었다. 다른 걸로 오해했다. 착각했다라고 가정하고 선택지를 주는 경우가 양쪽에 다 나옵니다. when 의문사 문문에는 장소를, where 의문사 문문에는 시점의 정보를 이렇게 오답을 씹는 거예요. 자, 이때에서 자주 치는 장난이니까 잘 소거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B. Anytime after lunch. 자, 됐죠. Anytime after lunch. 자, 영국에서 이제 after라고 발음하니까요. 자, 점심 이후에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때 문서를 갖다 주시면 되겠다. 정답 B였습니다. C. Some client contracts. Some client contracts. 자, 몇몇 고객 계약서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paperwork가 뭔지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what으로 물어보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number 6. Number 6. Where will the annual fundraiser take place? 자, where annual fundraiser take place. 다 됐죠. annual 안 들어도 where fundraiser take place. 어디에서 모금 행사 열려요. 이거예요. 좀 더 채워서 Where will the annual fundraiser take place? 자, where will the annual fundraiser take place? 들어오죠. A. She is helping a charity. 자, she is helping a charity. 주어가 she나 he로 나와서 이게 만약에 정답의 선택지였다면 질문에 사람이 등장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he나 she로 받을 수 있죠. 지칭할 수 있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을 갑자기 he나 she로 언급할 수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helping a charity 하면 이제 자선 단체죠. 예. 자선이라는 셀 수 없는 명사 의미도 있지만 자선 단체 하나 둘 셀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쓰이는데 그래서 그녀는 한 자선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뭔가 떠올릴 수 있는 fundraiser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을 함정을 맞는 거였고요. B. At the Southfield Plaza. 자, at the Southfield Plaza. 잘 모르겠지만 어떤 플라자는 뭔가 장소의 개념이잖아요. 정확하게 스페인어권에서 광장. 자, 그냥 미국 영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무실도 약간 끼고 있는 그런 쇼핑센터예요. 쇼핑몰 같은 그런 거 플라자라고 하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데 무슨 플라자라는 이름을 잘 붙이고 자, 그러니까 Southfield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플라자예요. 이거 뭐 전체가 사실 이미 되겠습니다만 fundraiser, 모금 행사 열릴 만한 장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C. By the end of the month. by the end of the month. 월 말까지요. where로 물었을 때 시점의 정보, when으로 물었을 때 답이 될 만한 걸 오답을 씹는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정답은 B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 맞부리 하겠습니다.